안녕하세요. 올리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려고 하는 주제는 오래된 전자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 사례들과 함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전자제품을 사용하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쓰지 않고 묵혀두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괜히 돈이 아깝기도 하고 집안에서 공간만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제품을 새롭고 슬기로운 방식으로 활용해서 다시금 우리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며 조사해봤고 이 내용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친근하고 자주 바꾸게 되는 전자제품인 휴대폰 그리고 랩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전자제품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정말 자주 바꾸고 있죠. 최근에는 휴대폰을 교체하는 사이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보통 3년 정도에 한 번씩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을 자주 바꾸다 보면 집에 쓰다가 남은 공기계들이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휴대폰이 완전히 고장나서 바꿨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좀 느려졌다고 하더라도 동작 자체는 잘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러한 휴대폰은 중고로 팔려고 해도 너무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팔기는 아깝고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들을 보관하고 싶어서라도 이전 휴대폰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딱히 그 이상으로 사용해야 할 이유는 없고 해서 내 서랍 속에서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혹은 다른 제품을 대체해서 추가적인 소비를 없앨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유용한 활용 방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 내비게이션 옵션 가격이 정말 만만치가 않죠. 저도 차량을 구매할 때 그 옵션을 제외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내비게이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차를 탑승할 때마다 휴대폰을 거치대에서 뺐다 꽂았다 반복해야 되고 내 휴대폰에서 동작하고 있던 기능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불편한 점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가 묵혀두었던 휴대폰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데이터 쉐어링인데요. 데이터 쉐어링 유심을 끼우고서 데이터 쉐어링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 쉐어링은 내 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기계에 함께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고요. 원래는 태블릿 PC와 같은 제품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집 근처 휴대폰 대리점에서 데이터 쉐어링용 유심을 구해서 넣기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새로운 번호가 부여되고 전화는 불가능하고 문자 수신까지는 가능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쉐어링 서비스는 한 사람당 한 대까지 무료이고요. 통신사에 따라서 두 대까지 무료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만 각자 사용하고 계신 통신사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쉐어링을 통해서 올드 스마트폰에 카카오 내비 혹은 티맵을 실행시켜서 내비게이션 용도로 따로 두고 쓴다면 매번 핫스팟으로 인터넷을 연결할 필요도 없고 차 안에서 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은 그냥 두고 내 원래 휴대폰을 사용 가능한 채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치대에 휴대폰을 매번 뺐다가 붙였다 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네, 방금까지는 올드 스마트폰을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한 사례였고요. 이번에는 CCTV입니다. 집안에 돌봐야 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완경을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친구들만 집에 놔두고 출근하거나 약속을 나가자니 집에서 뭘 하는지 걱정도 되고, 혹시나 사고 치지 않을까 마음이 불편하신 경우가 있죠. 실제로 이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싶으셨던 분도 계셨을 텐데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CCTV를 구매하자니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집에 가지고 계셨던 올드 스마트폰을 CCTV로 사용하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공기계와 현재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에 CCTV 앱을 설치한 다음 연동만 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앱으로는 알프레드라는 앱이 있고요. 이 외에도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 보시면 다양한 CCTV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어플을 설치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집 밖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집안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기계를 CCTV 대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오래된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TV나 다른 전자제품을 컨트롤하기 위한 리모컨으로 두고서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고, 심지어는 탁상시계나 뮤직 플레이어로 두고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갑을 열기 전에 내 서랍 속에 있는 휴대폰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용도는 다양하게 열려 있으니까 각자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활용해서 삶의 질을 높여본다면 정말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휴대폰에 이어서 다음은 노트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3에서 5년 정도의 리플레이스먼트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휴대폰처럼 노트북도 바꾸게 되면 사용했었던 랩톱은 집에 보관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보통 이 노트북도 여전히 동작되는 상태로 묵혀두게 됩니다. 역시 팔기에는 너무 또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엔 올드 랩톱을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랩톱이 많이 느려져서 새 걸로 바꾸시는 분들 혹은 바꾸려고 하시려는 분들은 크롬 OS라는 운영체제를 설치해 보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아무리 메모리 최적화를 하거나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다른 운영체제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 중에도 크롬 OS라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크로미움 OS고요. 이게 크롬 OS의 무료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장점이 정말 가벼워서 어사양이나 어지간한 구형 PC에도 원활하게 구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크롬 OS는 구글에서 만든 운영체제로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해외에선 크롬북이라는 전용 노트북을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 이 O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버웨어의 클라우드 레디 OS라는 배포판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이 그 설치 페이지의 한 화면입니다. 설치 방법은 인터넷에 자세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설치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팅 속도도 아주 빨라지고 사진이 많은 사이트 들어가도 바로바로 이미지가 뜨고 유튜브 영상 버퍼링도 적어진다는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사용하던 구형 노트북을 그냥 버렸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방법을 미리 알았다면 남겨두고 웹서핑용이나 유튜브 시청용으로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올드 랩톱을 필요에 맞게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보조 모니터입니다.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다면 디스플레이를 서로 쉐어링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맥북도 마찬가지로 특정 앱을 설치해서 다른 애플 제품과 함께 와이어리스하게 스크린 쉐어링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올드 랩톱을 자신의 세컨더리 모니터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올드 랩톱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꺼내서 이를 외장하드로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외장하드 케이스만 하나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알고 보니 6,000원대 가격으로 구성하고 있고 외장하드를 새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내가 소장하기 위한 것들이었다면 더더욱 이런 식으로 재사용하는 것이 수고를 덜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랩톱까지 오래된 디바이스를 어떤 식으로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사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새로운 전자제품이 자리 잡게 되는 상황에서 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좀 지출을 많이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발표 내용에서는 없었던 또 다른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